찰싹. 손바닥이 제 뺨을 가로질렀습니다. 아무 예고도 없었어요. 소리가 병원 대기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TV 소리가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 귀에는 윙 하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뺨이 뜨거웠어요. 불에 댄 것처럼 따갑고 맥박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더 뜨거운 건 얼굴이 아니었어요. 귀였습니다. 수십 명의 시선이 한꺼번에 저를 향했어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평안과 건강의 복이 가득 차오르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날 저는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말 오후 2시쯤이었을 거예요. 소아과 대기실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 보호자들의 한숨, 천장에서 흘러나오는 TV 소리까지 모든 게 뒤섞여 시끄러웠어요. 저는 올해 35, 이선영입니다. 시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고 무릎 위에는 열이 난 5살 딸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번호표 몇 번이야?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87번이요. 지금 몇 번인데? 74번이요. 시어머니는 혀를 찼습니다. 왜 이렇게 느려? 접수할 때 급하다고 말했어야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하면 길어진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순서대로 하래요. 응급실 아니면 다 똑같아요. 그 말 한마디였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밖에서까지 나 망신 주려고 작정했어?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은 채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그 말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찰싹. 손바닥이 제 뺨을 가로질렀어요. 어떤 사람은 입을 벌린 채 멈춰 있었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돌려 어떤 사람은 옆 사람과 속삭였습니다. 제 품 안의 딸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저는 딸을 달래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안을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른 말에 도 달면 맞는 거야. 그것도 모르고 시집왔어?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대기실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손으로 뺨을 감쌌어요. 뜨거운 게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87번 환자분. 간호사가 호명했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딸을 안고 진료실로 걸어갔어요. 복도를 지나가는 공원 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도 너무 없어. 누군가가 맞장구 쳤어요. 그러니까요, 옛날 같으면. 저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진료실 문을 닫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빨개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애가 많이 아파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진료가 끝나고 다시 대기실로 나왔을 때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그 모습이 싸대기보다 더 아팠어요. 약을 받고 주차장으로 나왔을 때 남편이 차에서 내렸어요. 왜 이렇게 늦어? 주차장 빙빙 돌았잖아.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내 마누라가 버릇이 없어서 그래 사람들 앞에서 나한테 맞게 들어.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물어봐줘, 무슨 일 있었냐고. 내 편을 들어줘, 단 한 번만이라도요. 하지만 남편은 한숨만 쉬었습니다. 엄마 차 타세요. 선영아, 빨리 타. 그게 끝이었어요. 남편은 묻지 않았습니다. 왜 뺨이 빨간지, 왜 눈이 충혈됐는지, 왜 손이 떨리는지 아무것도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뒷좌석에서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참 달라.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야. 저는 그날 알았어요. 폭력은 손바닥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요.
진짜 폭력은 그 이후에 시작된다는 거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것, 아무도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것, 아무도 물어봐 주지 않는 것. 그게 진짜 폭력이었습니다. 그때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먼저 내렸어요. 밥 먹고 가. 남편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아이를 안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딸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왜 엄마 때렸어? 딸아이가 물었어요. 5살짜리 아이도 봤습니다. 5살짜리 아이도 알았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또 거짓말이었어요. 딸은 제 뺨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아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딸아이가 제 눈물을 손으로 닦아줬습니다. 엄마, 울지 마.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 아이 앞에서 다시는 맞지 않겠다고요. 이 아이가 보는 앞에서 다시는 무릎 꿇지 않겠다고요. 그날 밤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물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남편은 피곤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뭘 어쩌라고 엄마한테 뭐라고 해? 그냥 참아 원래 그런 분이야.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두 번째 싸대기였어요. 손바닥보다 더 아픈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쯤 저는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갔어요. 불을 켜고 거울을 봤습니다. 뺨에는 희미한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손가락 4개 모양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오래 바라봤어요. 이게 나야 맞아도 되는 사람이 따로 있나? 어른이라는 이유로, 시어머니라는 이유로 사람을 때려도 되는 건가요? 거울 속 제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소리 내지 않고 울었어요. 남편이 깰까 봐, 딸이 깰까 봐, 시어머니가 들을까 봐 숨죽여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세면대에 얼굴을 씻었어요. 찬물이 뺨을 적셨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메모장을 열었어요.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1월 25일 토요일, 장소 서울대병원 소아과, 대기실 시간 오후 2시 15분경. 폭력뺨. 1회 오른쪽 목격자. 대기실 환자 및 보호자 약 30명, 간호사 1명. 시어머니 발언. 어른 말에 토 달면 맞는 거야. 남편 반응, 침묵, 주변 반응, 방관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만요. 울먹임이 아니라 기록으로요. 다 적고 나니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이건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걸, 이건 참아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았을 때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얼굴이 왜 그래? 밤새 울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잠을 못 잤어요. 애 때문에? 네. 거짓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묻지 않았어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가장 무서웠어요. 폭력보다 무서운 건 폭력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딸아이가 낮잠을 잘 때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켰어요.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가정폭력 상담, 수많은 글들이 나왔습니다. 법률 상담, 상담센터, 쉼터, 경찰 신고요. 저는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어요. 어떤 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한 번의 폭력은 반복됩니다. 참는 것은 해결이 아닙니다. 당신은 맞아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문장들이 가슴에 꽂혔어요. 저는 상담센터 전화번호를 메모했습니다. 아직 전화할 용기는 없었어요. 하지만 번호를 저장하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안심이 됐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이 퇴근했어요. 오늘 엄마 댁 가야 돼.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왜요? 아버지 생신이잖아, 잊었어?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가기 싫어요. 남편의 표정이 굳었어요. 왜 이래, 진짜 어제 일 때문에 그래? 네. 에휴, 엄마가 사과하면 되잖아. 사과 안 하셨어요. 그럼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야, 큰 일을 작은 일로 만들어야지 왜 키워? 그 말에 저는 알았어요. 이 사람은 절대 제 편이 될 수 없다는 걸요. 남편은 혼자 나갔어요. 집에는 저와 딸만 남았습니다. 저는 다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상담센터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여성 긴급 전화입니다.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상담받고 싶은데요. 네, 말씀하세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3번의 전화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어요. 중간에 끊지도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어떤 기분이세요? 화가 나요. 억울해요. 슬퍼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제 감정을 물어봤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제 의견을 존중했어요.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대면 상담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남편분과 함께 오시면 더 좋고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상담받으러 가려고. 당신도 같이 가죠. 남편은 TV를 보다 말고 저를 봤어요. 무슨 상담? 가족 상담. 왜? 무슨 문제 있어?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문제 있어요. 당신 어머니가 날 때렸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건 알아. 근데 엄마가 원래 그래.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좀 참아줄 수 없어? 나도 힘들어. 저는 똑바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상담받는 거예요. 같이 갈래요, 말래요?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가자. 며칠 후 우리는 상담센터에 갔습니다. 같은 병원 건물이었어요. 상담실은 조용했습니다. 부드러운 조명, 편안한 소파, 따뜻한 차. 상담사는 우리를 맞이하며 말했어요. 편하게 앉으세요. 오늘은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에요. 저는 준비했던 메모를 꺼냈어요. 시작해도 될까요?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주일 전 토요일 오후 2시 15분경 서울대병원 소아과 계기실에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 딸도 봤고요. 남편이 몸을 움찔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무도 저에게 괜찮냐고 묻지 않았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는 그게 더 아팠어요. 말을 하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상담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남편분이 이야기 들으니 어떠세요?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몰랐어요.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폭력은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의 폭력은 반복됩니다. 그리고 목격한 아이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우리 딸이 봤다고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 다 봤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왜 엄마 때렸어라고.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으세요? 저는 준비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사과를 받고 싶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다는 약속을 받고 싶어요. 만약 다시 손을 대신다면 저는 관계를 끊을 거예요. 남편이 깜짝 놀라 저를 봤어요. 관계를 끊는다니. 그게 무슨... 저도 사람이에요.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어요. 상담사가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건 훈육이 아니라 폭력이에요. 가족 간에도 폭력은 범죄입니다. 상담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분 당신은 지금 선택해야 해요. 어머니 편에 설 건지, 아내 편에 설 건지 중립은 없어요. 폭력 앞에서 침묵하는 건 가해자 편에 서는 거예요. 남편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가 엄마한테 말할게요. 다시는 손대지 말라고. 그리고 사과하라고.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이 제 편에 섰어요. 상담이 끝나고 나올 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진작 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행동으로 보여줘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그날 저녁 남편은 시댁에 전화했어요. 저는 옆에서 들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한테 사과하셔야 해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니에요. 이건 참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손 대신 거 폭력이에요.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남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전화가 끊어진 후 남편이 말했어요. 엄마가 생각해 보겠대. 사과는 아직 안 한다고. 저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도 생각해 볼게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요. 누군가 제 편에 섰다는 거요. 사흘이 지났어요.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토요일에 집으로 와. 명령조였어요.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올해 사과는요?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직접 얘기하시겠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과 없으면 안 가요. 선영아,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서 때려도 돼요?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남편 혼자 시댁에 갔어요. 저는 집에 남아 딸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시아버지 생신이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이번엔 가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가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요. 식당이나 카. 왜? 다시는 사람 없는 곳에서 당하고 싶지 않아요. 남편은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시댁 근처 한정식집을 예약했어요. 토요일 저녁 우리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와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왔어? 네, 어머니 아버님 생신 축하드려요. 저는 최대한 예의 바르게 인사했어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며느리하고 사이가 안 좋다며? 시어머니가 대답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 때리셨잖아요. 뭐? 2주 전 병원 대기실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봤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게 애가 말대꾸를 해서. 말대꾸를 했으면 때려도 돼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저를 때릴 권리가 없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맞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내가 지금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다시는 저한테 손대지 마세요. 만약 또 그러신다면 저는 어머니를 다시 만나지 않을 거예요. 이혼해? 시어머니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혼이 아니에요. 단절이에요. 남편하고는 살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하고는 안 만날 거예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봤어요. 내 마누라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며느리 말이 맞아요. 뭐? 엄마가 잘못하셨어요. 사과하세요.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너마저 내 편이 아니란 말이야? 엄마 편이에요. 하지만 폭력은 안 돼요.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좀 과했어. 여보까지.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슬쩍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미안하다고.
목소리가 컸습니다. 주변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화가 나서 그랬어. 손이 나갔어. 하지만 어머니,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화가 난다고 사람을 때리면 안 돼요. 저도 어머니한테 화날 때 많아요. 하지만 때리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게 폭력이니까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오늘 사과 받았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시 한 번이라도 손대시면 그날로 끝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식사는 조용히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물었어요. 괜찮아? 응, 떨렸을 텐데. 떨렸어. 엄청.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안 떨리는 척했어. 왜? 떨면 약해 보이니까.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넌 강해. 저는 웃었습니다. 아니야, 강한 척한 거야. 그게 강한 거야. 집에 도착해서 저는 딸을 안아줬어요. 엄마, 할머니 만났어? 응, 할머니가 또 때렸어? 아니야, 이제 안 때려. 진짜? 응. 엄마가 때리지 말라고 했거든. 딸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엄마 멋있다. 저는 딸을 꼭 안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맞지 않겠다고요. 다시는 딸 앞에서 무릎 꿇지 않겠다고요. 다시는 존엄을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그날 밤 저는 메모장을 다시 열었습니다. 마지막 기록을 남겼어요. 2026년 2월 8일 토요일 장소 한정식집 시어머니 사과받은 경고. 전달 완료.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 저는 메모를 저장하고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2주 전 그 자국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남은 것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자존감, 용기, 그리고 나를 지키는 법. 저는 거울 속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잘했어. 넌 강했어. 그리고 조용히 웃었어요. 이제는 진짜로 괜찮았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속 병원 대기실에서의 그 순간처럼 여러분도 혹시 참기만 하고 계신 아픔은 없으신가요? 폭력은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당신 맞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용기 내어 말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지금 이 순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작은 용기가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